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 방송의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미국 3대 국립공원 탐방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3대 국립공원 개요 그랜드 캐년과 주변 지역, 요세미티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어서 국내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즉 내셔널 파크는 국민의 공원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입니다. 1872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국가가 지정하는 대자연공원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그 선례를 열었습니다. 이어 개발된 각국의 국립공원은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국가가 지정하는 자연공원으로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정 후에 큰 진전을 보였고, 특히 1916년에 내무부 국립공원국이 설치된 뒤로는 공원 체계의 확충 정비와 관리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립공원 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체계는 국립공원군 설치 당초부터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을 갖고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885년에 로키 산맥 인근 밴프 국립공원을 지정하였고, 미국을 모방한 국립공원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여러 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 등과 같이 미개발인 원시지역이 광범위하게 걸쳐 형성된 나라에서는 각기 자연생태의 특성을 살려서 광대한 원시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설치해 놓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949년에 국립공원 및 전원이용법을 제정하고 지역제에 따른 자연공원으로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은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꼽고 있습니다. 이 3대 국립공원은 사람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다를 만큼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나름대로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시 방문한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약 6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은 약 391개소의 보호지역과 국립공원, 문화유산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대 국립공원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과 요세미티,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생활 시기에 겨울과 여름 방학 기간 동안 각각 약 한 달간 가족과 자동차로서 여기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오레곤 주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LA,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 후버댐, 그 다음에 데스밸리. 데스밸리는 죽음의 계곡이죠. 그래 저기에서는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잘못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 저도 한번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 보니까 2006년경에 약 한 7시간 갈 동안 양옆에 전혀 집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만약에 적게 넣고 들어왔으면 중간에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내지 8시간 쭉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입구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서부 개척 시대에는 그럴 만도 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런 그랜드 캐년 갔다가 그 다음에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에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또 모르몬 교의 본산이 있습니다. 우리 뭐 서울이나 대구에도 모르몬 교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본부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고 또 솔트레이크 레이크 소금 호수가 또 크게 있죠. 그 지나서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보고 둘러보고 여기에서 다시 시애틀로 귀가하는 이 일정을 방학 기간 동안 약 한 달 동안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문화 산책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AA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AAA 회사의 회원 가입 후에 각종 지도와 자료를 받은 후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면 크게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캐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바쁜 여행 스케줄 때문에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그랜드 캐년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캐년도 나름대로 큰 매력이 있습니다. 미국 영구년시에 방학기간 동안 잠시 방문한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랜드 캐년은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협곡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4억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으로 해발 고도는 2133m에 이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미 대륙의 광활함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빙하기의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무수한 세월 속에서 형성된 그랜드 캐년은 장구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의 북부 동에서 서로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양강변 총길이 347km 중에서 170km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그랜드 캐년 빌리지에는 약 1200명의 관광객 종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91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을 자연 그대로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 수는 미국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우스림 그랜드 캐년 마을 내에는 캠핑이나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헬리콥터로 그랜드 캐년을 관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우스림과 노스림 등 두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경치가 좋고 365일 오픈하는 사우스림을 방문하게 됩니다. 노스림은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만 오픈을 합니다. 사우스림의 중심지인 그랜드 캐년 빌리지에는 호텔과 여행 안내소, 레스토랑 등이 많이 있어 그랜드 캐년 여행의 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또 그랜드 캐년 역사를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IMAX 영화관도 있습니다. 야바파이 포인트 옆에 있는 박물관에는 그랜드 캐년의 지질,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관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우스림을 방문하고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노스림은 남쪽보다 평균 300m나 더 높아 전망이 광대해 스케일의 크기를 한층 더해 줍니다. 필자가 방문해 본 결과 역시 사우스림이 훨씬 더 볼만한 것이 많았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스림과 사우스림은 직선거리로 10마일 정도지만은 바로 건너편입니다. 차로 이동하려면 200마일을 가야 합니다. 노스림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상당 기간 폐쇄됨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자는 사우스림에서 노스림으로 자동차로 가보았는데 가는 길에는 인디안들이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협곡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광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망 포인트마다 약간씩 멀기 때문에 자동차로 가다가 쉬었다가 보고 하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3월 하순까지 절벽 남쪽에 남아있는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여름밤에도 심한 저온으로 저녁 무렵의 해일 시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사우스림은 해발 7,000피트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도 밤이 되면 서늘해지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랜드 캐년 중심부를 찍었는 사진입니다. 날씨가 약간 흐린 오후 5시경에 찍었습니다. 다른 전망대에서 본 그랜드 캐년 중심부입니다. 이것은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에는 이스트림과 웨스트림이 있는데 웨스트림 일부 지역에는 셔틀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셔틀버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방출하지 않는 무염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많은 전망 포인트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전망대에서 관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전망대에서 옆벽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협곡 옆면에는 작은 나무들이 거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스림 쪽에 작은 나무들이 약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한 전망대에서 앞장면을 설명한 안내판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림에서 노스림으로 가는 길목에서 밑에서 위를 보고 찍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해질 무렵 그랜드 캐년을 감상하는 관광객들과 안내시설을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브라이스 캐년으로 가는 고속도로변에서 준 사막 지역이고 여름철 건조기라서 잔디가 거의 없는 노란색으로 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 옆에 있는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그랜드 캐년을 방문할 시에 시간이 나면 브라이스 캐년을 꼭 방문해 보라고 권합니다. 필자가 방문해 본 결과 역시 특이한 수만 개의 첨탑이 인상적이었고 그랜드 캐년과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은 미국 유타주 남쪽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해발 고도 약 2000에서 2700m입니다. 192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다채로운 기암으로 되어 있으며 기암의 높이도 사람 키 높이부터 수백 미터의 거대한 바위까지 다양합니다. 모양도 말꿈 모양의 아치, 첨탑, 성 등으로 다채롭고 그 각각에는 글리버에서 월가, 타워 브릿지 등과 같은 흥미로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색은 분홍색과 주황색 등을 기조로 흰색, 금색이 섞여 있으며 파란색과 보라색 등의 줄무늬도 들어가서 해질 무렵에는 특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브라이스 캐년은 연중 개방되고 1년에 거대한 계단식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일출과 일몰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은 후드라 불리는 핑크색 바위 봉우리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은 유타주 남부 중앙부에 위치하며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8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은 침식작용으로 생긴 계곡이고 수없이 많은 후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후드는 침식작용으로 생긴 바위 기둥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선셋 포인트와 선라이즈 포인트, 브라이스 포인트, 인스피레이션 포인트 등이 있는데 유명한 포인트는 선셋 포인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캐년 전체를 두루볼 수 있는 인스피레이션 포인트가 사진 찍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브라이스 캐년은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135km 정도 떨어져 있어 두 국립공원을 함께 여행하는 게 좋으며 라스베가스에서 하루에 2개 국립공원 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정보센터에서는 여행정보와 함께 브라이스 캐년에 관한 자료 전시,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브라이스 캐년 내 주요 포인트를 운행하는 셔틀 버스도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의 날씨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방문하기가 쾌적한 날씨이지만 일몰 후에는 약간 쌀쌀하므로 겉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망대에서 시작되는 하이킹 코스 중에 선택해서 걸어서 계곡 밑으로 내려가 뾰족한 바위들 사이사이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내소에 가면은 하이킹 코스가 그려진 지도를 구할 수가 있고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안내자가 동반하는 하이킹에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이스 캐년 입구에 세워진 입장료 안내 간판입니다. 이거는 과거 2006년이라서 $2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의 중심지 뾰족한 모양의 탑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색입니다. 아주 절경입니다. 그 다음 브라이스 캐년의 중심지 옆 캐년의 모습인데 나무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스 캐년의 둥근 원형 모습의 기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브라이스 캐년에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는 고속도로변인데 미국은 보통 고속도로 양방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아 사고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언 캐년은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캐년이지만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랜드 캐년 노스림에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나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있어서
우연히 둘러보았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습니다. 자이언트 캐년은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정지하였다가 관람하고 다시 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보면은 좋습니다. 자이언트 캐년은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실제 자이언트 캐년을 여행하게 되면은 대자연이 만들어 놓은 풍경에서 그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인접한 브라이스 캐년이 수만 개의 뾰족한 첨탑으로 이루어져 장관을 이루는 곳이나 자이언트 캐년은 반대로 엄청난 크기의 화성암이 거대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자이언은 유타주의 서남쪽 끝으로 네바다, 애리조나주와 삼각형을 이루는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버진강을 따라 남쪽 끝에 해당되는 곳으로 가장 경치가 좋고 높은 절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로지를 지나 1마일 정도 들어가면은 강의 굴곡이 가장 심한 곳에 높이 1554m인 디오간이라는 산봉우리가 나옵니다. 해발 5000피트로 버진강의 굴곡으로 마침 섬 같은 착각을 일으키며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을 연상시킵니다. 디오간에서 약 1마일 정도 더 들어가면 자이언의 명물인 1347m의 템플 오브 시나와바 절벽이 있습니다. 높이는 4418피트지만 거대한 원형극장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봄철이나 여름에는 물이 흘러 아름다운 경치를 더해주는 곳입니다. 자이언의 동쪽 입구 쪽에 위치한 체커보드 메사는 물의 힘으로 큰 바위 봉우리를 만든 것 같은 곳으로 마치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풍경을 저 안에 신선히 바둑을 두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쪽 입구나 동쪽 입구에서 지나는 풍경은 환상적이며 자연 그대로 터널을 만들어 놓았고 터널 중간에 밖을 볼 수 있는 창을 내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자연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1847년 마릴 성도들에 의해서 솔트레이크 시티가 탄생한 이후이고 1909년 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성격되었습니다. 이어 1923년에 계곡 내의 자동차 도로가 완공되었고 1930년에 동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길과 터널이 준공되면서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이언트 캐년 중심부의 절벽 바위입니다. 분홍색의 뾰족한 화성암 바위들입니다. 거대한 화성암 바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홍색의 거대한 바위 모양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원형 극장을 연상시킨 커다란 바위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캐년 밑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샌프란시스코 동쪽 250km 떨어진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3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은 보통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며 1984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름인 요세미티의 기원은 미어커 부족어로 살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마리포사 대대에 의해서 쫓겨난 배신자 부족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의 뜻은 큰 입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중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쪽 사면 일대에 정제되는 국립공원이며 면적은 3081제곱킬로미터이고 189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근접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 필자는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약 14시간 자동차로 간 다음에 시내와 스탠포드 대학,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한 다음에 이틀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세미티로 약 3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간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8월경에 둘러보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요세미티 폭포를 밑에서 위로 쳐다보았는데 폭포가 굉장히 높아 떨어지는 물의 일부가 마치 안개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경이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프돔을 보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보니 하프돔은 이름 그대로 바위가 반으로 갈라진 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프돔은 요세미티 밸리의 동쪽 끝 고도 8,842피트 높이로 서 있었습니다. 돔을 형성한 화강암은 8,700만 년이나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프돔의 다른 하프는 빙하가 물러갈 때 떨어져 나갔으며 빙하가 계속되는 동안 밸리 바닥을 따라 모래의 일부로 침전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자동차 도로는 강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몇 개밖에 없으며 관통하는 도로는 동서횡단 하나뿐입니다. 공원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남서부에 있는 머세드강의 상류이며 빙식으로 생긴 거대한 엘 캐피탄과 하프돔 등의 절벽과 브라이덜 베일, 요세미티, 네바다 등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부의 투올러미강 상류에는 투올러미 협곡의 웅대한 경관이 있습니다. 공원의 동쪽 경계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주맥에 해당하며 해발 고도 3,000m의 고산이 이어져 있습니다. 공원의 서쪽과 남쪽의 입구 일대에는 세콰이어의 거목들이 늘어서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의 표고는 해발 609m에서 3,962m까지로 5개의 상이한 식물대가 있고 침엽수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오크 등의 경목, 철쭉, 감목, 야생화가 사시사철 산림과 초원을 물들이고 있으며 200종 이상의 야생졸과 야생곰을 비롯한 75종에 이르는 표류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연간 400만 명 관광객이 요세미티의 대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다녀간다고 합니다. 요세미티에는 거대한 바위와 거대한 폭포,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한다면 빌리지와 엘 캐피탄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지역인 요세미티 밸리, 만년설의 고원지대인 털룸 메도우, 수령 2,000년 이상의 거목등이 절벽한 남쪽의 마리포사 지역 등 3곳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방문객들이 요세미티 밸리를 중심으로 관람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붐비는 시즌은 6월에서 8월까지이며 한산한 때는 역시 겨울인 12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요세미티 폭포를 아래에서 본 모습 사진입니다. 바람에 물줄기가 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요세미티 골짜기에서 위로 본 모습입니다. 큰 화강암 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프돔이 왼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뒷배경입니다. 하프돔에. 이게 이제 하프돔과 앞배경입니다. 바위가 반으로 갈렸죠. 그래서 하프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편 산 전망대에서 하프돔과 앞배경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아래 골짜기를 내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산 밑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대부분의 지역이 와이오밍주 북서쪽에 위치하고 일부 지역은 몬태나주 남서부 그리고 아이다호주 남동부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은 8,983제곱킬로미터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고 평균 고도 2,440m로 넓은 화산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72년 미국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공원에는 1만 개가 넘는 간헐천과 온천, 이하산 등이 있고 특히 올드페이스 풀 간헐천, 이 간헐천은 약 1시간에 4분씩 40 내지 50m 높이의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메머드 온천은 황이 부착된 거대한 계단 모양의 바위 위를
분출한 물이 흐르고 옐로스톤이라는 지명은 이 바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명합니다. 많은 수의 간을 온천이 30m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분출하는데 그 가운데 올드 페이스풀 간을 온천이 가장 유명합니다. 옐로스톤 강은 약 38km에 걸쳐 평균 300m 깊이의 협곡을 만들고 몇 군데 폭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옐로스톤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5개인데 연중 개방하는 곳은 북쪽 입구입니다. 한 해 평균 관람객은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옐로스톤의 최고 명물은 1만여 개의 간헐천인데 필자가 처음 간헐천에 들어갔을 때 매캐한 유황 냄새와 습기를 느꼈습니다. 온천은 대부분 고원 서쪽 메머드 핫스프링에서 올드 페이스풀 사이 80km에 달하는 도로를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필자도 서쪽 입구에서 시작해서 서쪽 입구로 나왔는데 입구에는 많은 들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간헐천에서 뿜어나오는 유황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빨리 관람하면 하루 정도 만에 대충 둘러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려면 2일 내지 3일 정도 관람해야지 합니다. 공원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천국이며 곰과 여우, 사슴, 영양, 들소, 로키양 등과 각종 조류 등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숲이 많으며 화석이 된 채 아직도 서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개원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산 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약 3개월간 대화재로 인해서 공원의 약 반이 타고 수많은 야생동물과 600여 마리가 넘는 야생 들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하마가 휩쓸고 간 지역에 어느새 새싹들이 돋아나고 무성한 초목들이 다시 되살아나 야생동물들이 다시 뛰어놀고 있는 것은 위대한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옐로스톤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필자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은 포인트에 내려서 관람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곰이나 노루, 사슴, 들소 등 야생동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 서쪽 입구에서 본 들소들입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건 간헐천과 모락모락 솟아나는 김입니다. 간헐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드 페이스풀 간헐 온천의 물줄기를 보겠습니다. 올드 페이스풀 간헐 온천의 물줄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수증기와 노란색으로 변한 바위, 즉 옐로스톤 같은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웨이 게이저 버전을 설명하는 안내판입니다. 파운틴 페인트파 간헐천의 모습입니다. 공원 내 노란색의 대협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메인 테라스 주변 모습입니다. 구더빈 테라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미국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보았는데 국내의 시사점을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12월에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소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정부는 1987년 국립공원 전문관리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서 또 국제적으로 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933년 런던에서 개최된 자연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해서 공권의 지배를 받고 권한 있는 입법 조치에 의거하지 않고는 경계를 변경할 수도 일부를 이양할 수도 없는 지역으로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미적, 지리적, 고고학적,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물, 기념물, 사적 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여 수렵이나 동물의 포획, 초목의 채집과 벌채는 공원 당국의 지시가 아니고는 금지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은 20개가 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산,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조항산 등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리산이 1967년에 가장 먼저 지정되었습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그랜드 캐년 관광지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한 시사하는 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느낀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유명 관광지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랜드 캐년 주요 전망대마다 크고 작은 주차장이 있고 뷰 포인트를 만들어 놓아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사우스 림에도 약간 거리가 먼 웨스트 림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볼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천천히 볼 수 있는 다양한 트레일 코스가 있습니다. 게다가 헬기 투어도 있고 인근 마을에는 박물관이나 아이맥스 영화관도 만들어 놓아서 야간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주요 관광지 일대에 거의 대부분 정보센터,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관광객에게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역까지의 거리나 시간 등에 대해서 친절히 상담해 주었고 관련 지도도 무료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관광지역 현지에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보센터를 I로 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게 이제 관광정보센터인데 거기에 가면은 미국의 주요 관광지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도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관련 지도나 안내를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미국의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에는 중간중간에 안내 간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안내 간판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내 간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된 안내 간판에 외국어 글자가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 안내 지도와 안내 신문을 줍니다. 이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넷째,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입장 시마다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짜리 국립공원 패스 입장권을 구입해 놓으면 1년 동안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 입장 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차료도 없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한 곳 입장료는 최근 $30이고 1년짜리 국립공원 패스는 $80이니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는 1년짜리 국립공원 패스를 사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1년짜리 국립공원 입장권은 미국 국립공원 어디에 가도 1년 동안은 공짜로 패스가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에는 국내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은 방문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느낀 바로는 그랜드 캐년은 분홍색의 흙 벽돌이 콜로라도 강의 급류로 사우스림과 노스림으로 갈라져 있어 대협곡이 생긴 곳이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하강암 갈라져 하프돔을 만들고 깊은 골짜기에도 하강암 절벽이 많이 있어 큰 바위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골짜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숙박시설이나 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옐로스톤은 땅 밑에서 온천이 품어나오는 간헐천들이 많이 있었고 군데군데 숙박시설과 여러가지 관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은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망 포인트마다 주차장과 안내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고 국립공원 내 및
주변 관광도시에는 관광 특산품과 아이맥스 영화관, 박물관 등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 특색 있는 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국토가 넓어서 유리한 자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자연 자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형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